법치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 독립적인 법 집행 메커니즘과 사법 메커니즘 그리고 적절하다면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은 TV입니다. 대한민국 안전해 보이죠? 대한민국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종전국이 아니라 휴전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화라산이 아니라 휴화산을 안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탄 안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곳곳에 종북 세력들이 깊숙하게 침투가 되어서 예전에는 이제 빨간 놈들이 보였어요. 빼짝 골아서 이제 안테나 꽂고 막 음지에 숨어들어서. 근데 요즘은요 간첩들이 양지로 나와서 설쳐되고 있습니다.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 간첩일 수 있고요. 연예계 노래 부르는 사람이 간첩일 수도 있고요.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이 간첩일 수도 있습니다. 간첩일 것 같은 김어준인데요. 김어준이 얼마 전에 한동훈 사살 암살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내란 선동죄로 고발당했습니다. 꼴 좋은데요. 사실 이렇게 무책임한 선동을 한다라는 것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김어준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사실 그래요. 총선에서 나오는 공천을 받고 나오는 의원들이 김어준 한마디에 절을 합니다. 김어준 한마디에 죽으라면 죽겠죠. 김어준이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과 지금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을 갈라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수 우파 진영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그 세력과 한동훈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국회에 나와 전 국민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 송출되는 그곳에 나와서 한동훈에게 암살조를 보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딴 헛소리를 짓거리다가 고발당했습니다. 황당한 주장을 했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내란 선동죄다. 라고 고발을 했는데 북한하고 미국을 자극했죠. 사실 미국은 아니다. 이례적으로 아니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동맹국이라든지 이제 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NCND,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아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닫습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북한을 자극했고요. 미국을 자극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에 한동훈을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서 암살조를 보냈다. 계엄군에게. 그러면서 중간에 북한과 미국을 자극하는 언급도 합니다. 북한군의 소행으로 좀 만들자 이러면서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그래서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까지 읊었습니다. 그 계엄군의 플랜이다라고 합니다. 참 황당한데요. 13일에 국회 과방위에 나와서 과방위원장이 최민희죠. 이 입만 열면 개구라를 쏟아내는 민주당의 판깔은 그 자리에 와서 이제 정치 무당이 무당짓을 한 거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아니라는 점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말하겠다. 나 거짓말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김병주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김병주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물어봐요. 뭐 하는 거예요? 김병준 지금 김어준이 개꼬봉입니까? 전 묻고 싶은데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관련 제보를 받았다. 그러면서 하나 이런 표정으로 체포되어서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둘,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돼서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서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가 도주한다. 그리고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해서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이 계엄 자체가
한동훈을 암살한 것도 북한. 그리고 이 김어준이 양정철이 조국을 구해낸 것도 북한으로.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자면 한동훈 대표는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고 죽였다. 그 다음에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 목적은 구성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줘서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고 발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정철이나 조국이나 김어준이나 종북 세력이다라고 지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제보가 그렇다. 미국 몇 명을 살해해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게 큰 계엄의 플랜이다. 이 계엄 플랜을 짠 건 윤석열이다. 윤석열의 최종의 목표는 북한하고 싸우는 거다. 이 나라에 전쟁을 선동하는 것이다. 전쟁으로 혼란의 상태, 그것을 구해낼 수 있는 건 이재명이다. 이런 플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김병주랑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를 하라. 뭘? 제보를 같이 받았다도 아니고 지가 한 거짓말을 뱉었고 이거를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게 김병주다, 박선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김병주는 또 16일에 CBS, 또 CBS입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윤석열 정권의 북풍 조작 의혹이다.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김어준의 말들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CBS 문제입니다. 이 CBS는요, 이준석이 곤란해졌을 때 이제 마이크를 대주면서 이준석을 쉴드 치는 대표적인 방송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정권은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계엄 상황을 만들었고 대북 확성기 하면서 북한을 도발했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등 국지전을 끊임없이 유발했다. 그래서 이번 계엄의 성공 끝에는 뭐가 있냐면 북한과 싸움이다. 그래서 본인의 위기를 전쟁으로 타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윤석열 탄핵 막 외치고 있는 좌점들에게 자 봐봐. 지금 암살조도 가동했어. 김어준이 말 와 하는 그 문애들한테 여기 와 하는 문애들한테 아이유는 선결제로 빵 제공, 핫팩 제공, 국밥 제공 다 뭉뚱그려서 어떤 세력입니까? 친북 세력입니다. 친북 세력.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북한에게 뭐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한 명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요, 대한민국 한미동맹 깨지는 거죠.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그 미군에게 어떤 정보도 없이 독자적으로 이런 암살 계획을 하고 북한에 전쟁을 일으킬 계획을 했다. 이거는 자유진영 국가에서 이제 공동의 안보를 집단 안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난 너네들 필요 없어. 각자 도생이야.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나라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김어준의 암살 제보에 대해서 민주당도 선을 그었습니다. 허구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매슈 밀러 대변인이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주한 미 대사관에서는요, 아니다라는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 없는 이 선동에 앞장서 있는 이런 간첩 같은 인간이 이런 말을 그냥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할 수 있게끔 마이크를 대준 민주당도 같은 세력입니다. 공동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국가를 혼란하게 만들고 국가를 매우 위험하게 만들고 글로벌 세계에서 굉장히 왕따로 만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무시받고 왕따당하고 이미 그걸 넘어섰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세력은 그냥 깜방 보내야 됩니다.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이요, 현지 시간 17일 미국 워싱턴 DC와 외신 기자센터에서 브리핑했습니다. 이 김어준이 주장하고 있는 이 암살조 운영 관련 정보를 미국에서 김어준에게 전달한 적 없다. 미국 정부에서 나온 그러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 이 사람 혼자 짓거리는 거야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 대사관은요, 외교부 출입 기자단에게 먼저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김 씨의 제보가 이제 김어준의 이 입에서 나온 이 제보가 미국인가? 라는 질문에 no 라고 선을 그었죠. 통상 상대국과 관련된 질문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긍정도 부정도 아니게 입장을 취하는 반면 이번에는 외교 당국이 명확하게 부인을 하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건 굉장히 언짢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심각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국회 과방위에 나와서 그 앞에 앉아있는 과방위원장 이 최민희가 어머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김어준의 눈깔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하나 둘 셋 군복을 훔친 이런 얘기할 때 최민희가 어머 호응하고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선동하는 거죠. 이게 혀가 넣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거를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다라는 게 참으로 놀랍고요. 며칠 써먹었습니다. 이렇게 과방위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13일날 과방위에 나와서 붐 일으키고 14일날 탄핵 집회하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김어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발 뺐습니다.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이제 써먹을 대로 써먹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됐잖아요. 그때까지 막 붐 일으키고 우리나라 전쟁 일으키려는 미치광이야 이러면서 윤석열 탄핵 집회 막 불 피우고 난 다음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김어준 말에는 신빙성이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요. 이러한 의혹은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국 당국이 처리해야 될 사안이다. 그러니까 김어준 좀 조져라.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함부로 미군을 사살한다. 또는 뭐 북한의 소행처럼 꾸민다.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한 사람이 그도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당 차원에서 도움 주는 것 이거 한국 나라 차원에서도 이거 깜빵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미국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무부 대변인 매슈 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국무부 대변인의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메시지다 라는 거죠. 법치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 독립적인 법 집행 메커니즘과 사법 메커니즘 그리고 적절하다면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집행해라. 고발하고 사법 메커니즘. 그 말은 뭡니까? 징역 때리고 적절하다면 정치적 메커니즘. 더불어민주당 동조했잖아. 이거 정치적으로 죽여버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탄핵소추 가결에 대해서는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그리고 트럼프 2기가 1월 20날에 시작되고 난 후에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지금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거나 훼손돼선 안 된다. 민주당 지켜보고 있겠어. 정치무당 김어준 이딴 거 이용해서 정치 선동질 그만해. 김어준의 사태를 보면서 하나 명확한 것은요. 거짓 뉴스, 선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기 하나 더 보태서요. 국민의 현명함까지 보태져야 한다는 것이죠. 김영민 TV였습니다.